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비소에서 하루 종일 기름때와 씨름하며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 혜진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차가 식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혜진은 35살이 되면서 부쩍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오늘따라 그 생각의 무게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도현아,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현관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응, 무슨 일이야? 답했죠. 그런데 혜진이 입을 열어 나온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 2주 정도만 말이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혜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 관계가 너무 지루해졌다고 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예측 가능한 대화,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쌓여간다는 거였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 혜진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혜진과 대화할 때 예전처럼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의 따뜻함보다는 피로감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그게 별것까지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저는 생각보다 쉽게 답했습니다. 어쩌면 저 역시 이런 기회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혜진은 제 대답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안도감이 너무 빨리,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각본을 읽는 것처럼 말이죠. 고마워, 도현아. 이번 기회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혜진은 일어서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그 손길이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어요. 그날 밤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앞으로 2주 동안의 생활을 상상해봤습니다. 사실 조금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런데 별거를 시작한 지 단 사흘 만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혜진은 대학 동창 미라의 집으로 갔고 저는 혼자 지내며 오히려 편안함을 느꼈어요. 문제는 그 사흘째 되는 일요일 오후에 벌어졌죠. 친구 정우가 보내준 메신저 캡처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진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었는데 모르는 남자와 어깨를 기대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죠. 그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혜진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을 정도로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장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로워 보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별거가 아니라 이별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구나. 혜진은 이미 마음속으로 우리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고 단지 자신이 먼저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이런 핑계를 댄 거였어요. 별거를 제안할 때의 그 확신 있는 표정, 너무나 쉽게 짐을 챙겨나간 모습, 모든 게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어요. 혜진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월요일 아침 정비소에 출근하니 직원 태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왠지 표정이. 제가 그렇게 티가 났나 싶어서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굳어 있더군요. 아, 그냥 잠을 못 잤어. 거짓말이었죠.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잠들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의 배신에 대한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나 봅니다.
점심시간에 혜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라 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넌 어때?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문자였지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었죠. 아마 그 남자와의 만남을 숨기려는 연기였을 거예요. 저는 나도 잘 지내. 몸 조심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혜진이 말한 미라는 대학 동창으로 작년에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위자료를 꽤 받았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에는 매일 화려한 일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명품백, 비싼 레스토랑, 클럽에서의 사진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혜진은 미라를 부러워했어요.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멋있다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저녁 혜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도현아, 미라 언니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어. 혜진의 목소리는 들뜬 상태였습니다. 어떤 조언? 제가 물었더니 혜진은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 관계에 대한 얘기야. 결혼 생활에서 놓치고 있던 것들 말이야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미라가 혜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수요일 밤에는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혜진은 평소에 하루에 대여섯 번씩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아침 인사 한 번 말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저는 혜진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해 봤는데 미라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고급 카페에서, 백화점에서, 네일샵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혜진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화려해지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우가 정비소로 찾아왔어요. 도현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정우는 제 오랜 친구로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저는 정우에게 혜진과의 별거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진 얘기도 했죠. 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그거 완전히 이상한데? 별거 한 지 사흘 만에 다른 남자랑 사진을 올린다고? 정우의 반응을 보니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라라는 친구도 문제 같은데 이혼하고 나서 화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혜진이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정우의 분석도 제 생각과 일치했어요. 그날 밤 혜진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도현아, 미라 언니가 말하는데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 서로에 대한 감사함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야. 혜진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혜진은 우리가 정말 서로를 원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말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라가 혜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아마 다른 남자들과 만나보라는 식의 조언을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혜진의 소셜미디어에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미라와 함께 클럽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둘 다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평소에 클럽 같은 곳은 절대 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댓글에는 새로운 날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차가워졌습니다. 혜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미라의 영향으로 말이죠. 토요일 아침 혜진이 집에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저는 정비소에 있었는데 혜진이 문자로 집에 가서 옷 좀 더 가져갈게 라고 알려왔어요. 집에 돌아가니 혜진이 침실에서 여행용 가방에 옷들을 넣고 있더군요. 평소에 입지 않던 화려한 옷들만 골라서 챙기고 있었어요. 별거가 생각보다 어때? 제가 물었더니 혜진은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보다 괜찮아. 미라 언니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혜진의 화장이 평소보다 진했고 향수 냄새도 강했어요. 전에는 맡아본 적 없는 향수였죠. 그 언니가 뭐라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혜진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결혼 생활에서 여자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사는지 깨닫게 해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이야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미라가 혜진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전형적인 독립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면서 결혼 생활을 억압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혜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거든요. 혜진이 짐을 다 챙기고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게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있었죠. 저녁에는 정우를 불러서 같이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야, 혼자 있으니까 어때? 정우가 물었더니 제가 웃으면서 생각보다 좋은데 답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혜진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혹시 기분이 나빠질까봐, 혹시 싫어할까봐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니 그런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어요. 일요일에는 오랜만에 낚시를 갔습니다. 혜진은 낚시를 싫어해서 결혼 후에는 거의 가지 못했거든요. 강가에 앉아서 찌를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평온했어요.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나 생각해보니 신혼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그만큼 결혼 생활이 제게는 부담이었나 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혜진의 행동을 보니 이혼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나서 현명한 판단이세요. 요즘은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집은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 제 단독 명의였고 혜진 명의로 된 건 차 한 대뿐이었어요. 결혼 후 모든 생활비는 제가 부담했고 혜진의 월급은 혜진이 개인적으로 관리했죠. 만약 상대방의 불륜이 입증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혜진이 그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더니 김 변호사는 사진, 메시지, 호텔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위임했습니다. 화요일부터는 혜진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의 소셜미디어는 물론이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카드 내역도 체크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뭔가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수요일 저녁 혜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현아,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넌? 미라 언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 혜진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목요일 오후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저는 미라예요. 혜진이 친구. 미라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혜진이가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요즘 힘드시죠? 미라는 마치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거 중이라서요. 그래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제가 근처에 용무가 있어서 잠깐 들릴 수 있을까요? 혜진이 부탁한 것도 있고요. 미라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미라가 혜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1시간 후 미라가 정비소로 왔습니다. 첫인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요. 생각보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거든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직접 뵙게 되니 반갑네요. 미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커피나 차 한잔 하실까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저는 미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미라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혜진이가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면서요. 미라의 칭찬에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조금 힘들어 보이던데요. 혜진이 말로는 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잃게 되죠. 그럴 때 잠깐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미라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뭔가 계산된 느낌이 있었어요. 혜진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제가 물었더니 미라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금요일 저녁, 미라가 또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현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혜진이가 집에 가져가 달라고 부탁한 게 있어요.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미라가 집에 왔을 때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와, 집이 정말 좋네요. 혜진이가 말한 대로예요. 미라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혜진이가 가져가 달라고 한 게 뭔가요? 제가 물었더니 미라는 그건 핑계고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도현 씨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왔어요. 미라는 소파에 앉으면서 다리를 살짝 꼬았어요. 그 모습이 뭔가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술 한잔 하실래요? 제가 와인을 가져왔어요. 미라가 들고 온 와인은 꽤 비싸 보이는 것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전 맥주만 마실게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 맥주 드시고 저는 와인 마실게요 라고 했어요. 미라는 와인을 마시면서 점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도현 씨, 혜진이는 정말 운이 좋은 여자예요.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 있다는 게 부럽더라고요. 미라의 손이 제 팔에 살짝 닿았어요. 혜진이는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럴까요? 제가 물었더니 미라는 확신해요. 다만 미라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다만 뭐요? 다만 그동안 도현 씨가 너무 외로우실까봐 걱정돼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라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라가 저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토요일 아침, 저는 미라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미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점심이나 함께 하실까요? 채 10분도 안 돼서 미라한테서 답이 왔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예상했던 대로 미라는 적극적으로 응했어요. 점심 약속 장소로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했습니다. 미라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깊게 파인 블라우스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죠. 와, 여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 도현 씨 취향이 괜찮은데요. 미라는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미라는 계속해서 제게 관심을 보였어요. 도현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왜 혜진이가 이런 남편을 놔두고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라의 칭찬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운이 좋은 여자인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더니 미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사실 혜진이가 요즘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구요? 외부 영업팀장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석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라가 알려준 정보는 제가 그 사진에서 본 남자와 일치했습니다. 혜진이가 그 사람과 아직은 만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혜진이가 그 사람에게 푹 빠져 있어요.
미라의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했어요. 그렇군요. 도현 씨, 화나지 않으세요?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날 일인가요? 우리는 지금 별거 중이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속이 끓고 있었지만 미라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도현 씨 같은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성숙하고 이해심이 많은 남자 말이에요. 미라가 제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혜진이는 정말 바보예요. 이런 좋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찾다니. 그날 저녁 미라는 제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혼자 있기 심심하시죠? 제가 요리해 드릴까요? 미라의 제안을 저는 받아들였어요. 사실 미라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미라는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주었는데 요리하는 모습도 뭔가 의도적으로 섹시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도현 씨,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식사를 마친 후 미라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혼 후에 많이 외로웠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더라고요. 미라가 소파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도현 씨도 그런 위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라의 손이 제 어깨에 올라왔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미라가 저에게 접근하는 이유, 혜진에게 조언한다는 핑계로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유를 말이죠. 일요일, 저는 혜진의 아이패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혜진이 집을 떠날 때 가져가지 않은 것이었는데 클라우드 동기화가 되어 있어서 혜진의 메시지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혜진과 강석진의 대화, 혜진과 미라의 대화가 모두 남아 있었거든요. 강석진과의 대화에는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과 너무나 로맨틱한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어제 밤은 정말 꿈 같았어. 빨리 만나고 싶어. 같은 메시지들이었죠. 미라와의 대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현이는 좀 어때? 의심하지 않아? 미라가 물었고 혜진은 전혀. 얘는 워낙 순진해서 눈치도 못 채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미라야, 내가 말한 대로 도현이를 유혹해봐. 그럼 내가 이혼할 때 유리해질 거야 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월요일 아침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김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혜진과 강석진의 대화 캡처, 미라와의 공모 내용, 공동카드로 결제된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이 정도면 불륜이 확실히 입증되겠네요. 특히 배우자와 그 친구가 공모해서 상대방을 유혹하려 했다는 증거까지 있으니 재산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김 변호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이혼 소장을 작성해서 바로 송달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혜진에게 이혼 소장이 송달됐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혜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도현아, 이게 뭐야? 갑자기 이혼 소장이 왜 와? 혜진의 목소리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별거는 내가 원한 거잖아. 그리고 강석진이랑 잘 지내고 있으면서. 왜 놀라? 제가 강석진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혜진아, 나도 바보가 아니야. 별거 사흘 만에 다른 남자랑 사진 찍어서 올리고 호텔에서 밤 보내고 그런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혜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냥 불륜이지. 그리고 미라랑 짜고서 나까지 유혹하려고 했잖아. 도현아,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해. 모든 증거는 다 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혜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장이 다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도현아,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혜진은 현관문 앞에서 애원했어요. 할 말 있으면 해봐.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어. 미라 언니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혜진은 울먹이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미라가 뭐라고 했는데?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고. 다른 남자들과 비교해봐야
진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강석진이랑 호텔에서 밤을 보낸 거야?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더니 혜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도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정말. 혜진아, 너는 이미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친구랑 짜고서 나까지 속이려고 했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돼? 혜진은 점점 절망적인 표정이 되어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래,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너도 만만치 않을 거야. 무슨 뜻이야? 재산 분할이야. 집도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도 받을 거야. 혜진의 목소리에 도끼가 스며들었어요. 재산 분할, 내가 불륜을 저지른 상황에서 증거가 뭐 있다고? 사진 몇 장으로 불륜이라고 할 수 있어. 혜진은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혜진에게 프린트해온 대화 내용들을 보여줬어요. 강석진과의 로맨틱한 메시지들, 미라와의 공모 내용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 아이패드야. 클라우드 동기화되어 있는 거 까먹었지. 혜진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공동카드로 호텔 결제한 내역도 다 있어. 변호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 그 순간 혜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 이도현, 너 진짜 치사하다. 몰래 내 메시지 훔쳐보고 치사한 건 너지.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서 뻔뻔하게 굴고. 바람? 우리는 별거 중이었다고. 별거 중에도 불륜은 불륜이야. 혜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바람 폈어. 그런데 어쩔 건데. 강석진, 오빠는 너 같은 막노동꾼과는 차원이 달라. 진짜 남자답고 여유 있고. 그 순간 혜진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제 직업을 막노동이라고 비하하는 말을 들으니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래, 이제야 내 본심이 나오는구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목요일 오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쪽 변호사가 협의혼을 제안해 왔습니다. 재산 분할은 5-3대 7로 하고 위자료는 포기하겠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빨리 항복 선언이 나왔어요. 그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질질 끌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미라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현 씨, 혜진이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오늘 시간 되세요? 미라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금요일에는 미라가 직접 정비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도발적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도현 씨,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걱정됐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더니 미라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혜진이랑 짜고서 저를 유혹하려고 한 거 말이에요. 증거도 다 있고요.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정말 도현 씨를 위해서 이혼할 때 혜진이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절 유혹한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절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혜진이한테 전해주세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수척해진 것을 숨길 수는 없었죠. 조정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집은 제가 가져가고 혜진 명의의 차와 대출금은 혜진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현금과 예금은 3대 7로 나누기로 했고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혜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현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정우가 재미있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야, 너 혜진이랑 미라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둘이 어제 강남 레스토랑에서 대판 싸웠대.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더라. 정우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줬는데 채진과 미라가 레스토랑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왜 싸웠는데? 미라가 혜진이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나 봐. 자기는 순수하게 도와준 거였는데 혜진이가 모든 걸 망쳤다고 하면서 영상을 보니 둘 다 완전히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혜진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미라는 옷이 찢어져 있었죠.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난리래. 댓글들 보니까 완전 조롱당하고 있어. 정우가 댓글들을 읽어주는데 정말 가혹했어요. 불륜녀들의 최후, 자업자득, 남편 배신하고 서로 싸우네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목요일에는 혜진이 다니던 백화점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상이 워낙 유명해져서 혜진의 정체가 밝혀졌고 백화점 측에서는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서 혜진을 해고했다고 하더군요. 강석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자진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라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도현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오해를 풀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미라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도현 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미라는 인터폰 너머로 애원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정말 도현 씨를 좋아했어요. 혜진이가 시킨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죠. 모든 증거가 있는데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 저는 혼자서 새로운 가구를 보러 나갔습니다. 혜진이 가져간 것들을 새로 사야 했거든요. 가구점에서 마음에 드는 소파와 식탁을 골라 주문했어요. 배송은 다음 주에 된다고 하더군요. 점심은 혼자 동네 식당에서 먹었는데 오랜만에 식사가 맛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동안 혜진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신경 쓸 것들이 많아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정비소에 들러서 밀린 일들을 정리했어요. 혜진과의 이혼 소송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정비소 일에 소홀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할 때도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오늘 어땠어? 고 형식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인 줄 몰랐어요. 화요일 저녁 정우가 또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혜진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대. 그리고 강석진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 그렇구나. 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답했어요. 미라는 어떻게 됐어? 그 여자는 더 심각해. SNS 계정도 다 삭제하고 집도 빼고 잠적했다고 하더라. 아마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것 같아. 정우의 말을 들으니 약간의 만족감이 들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요일에는 새로 주문한 가구들이 배송됐습니다. 혜진의 흔적들을 모두 지우고 제 취향대로 집을 새롭게 꾸몄어요. 거실에는 큰 소파와 대형 TV를 놓았고 침실에는 킹사이즈 침대를 들여놨죠.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목요일에는 정비소 확장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동안 혜진 때문에 못했던 투자를 이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새로운 장비를 주문하고 직원도 한 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때문에 돈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사업 확장에는 충분했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났습니다. 야, 도현아. 많이 밝아졌네.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좋아 보여. 친구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사실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스트레스였나 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여자랑 헤어져서 다행이야. 새로운 사람 만나면 돼. 친구들은 저를 격려해 줬어요. 토요일에는 새 차를 사러 갔습니다. 혜진이 가져간 차 대신 제가 정말 타고 싶었던 차를 골랐어요. 스포츠카는 아니었지만 성능 좋은 소유디를 선택했죠. 계약을 마치고 나니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어요. 창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틀고 달리는데 정말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도로를 달리면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혜진의 배신, 미라의 유혹, 이혼 소송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제가 모든 걸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도, 정비소도, 제 자존심도 모두 지켰죠. 다음 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었죠. 혜진은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직장도 친구도 심지어 불륜 상대까지도 모두 잃었죠. 미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들이 저를 바보로 생각하고 속이려고 했지만 결국 속은 건 자신들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서 완벽하게 복수했죠. 이제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